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말아야 한다. 최하동 교수를 모시고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주제는 김씨 왕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오면서 그들이 가장 미워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이걸 좀 저희가 짚어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가장 미워하고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북한이 가장 미워한 김씨 족속들이 가장 미워한 정치가가 그런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대통령으로 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욕을 별로 안 먹는 사람들이 마치 평화를 일으킨 것처럼 또 남북 관계를 좋게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드는데, 인민을 노예화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와 어떤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의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단순 세포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하동 교수도 북한에서 이제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많은 정보들과 지식을 습득을 했고, 북한 사회 역사상 그 분위기를 쭉 봐서 현재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했던 한국 대통령 1위는 누구냐? 1위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당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표님은 참 탈북하신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92년도. 92년도였구만요. 그때 혹시 대표님 그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살. 24살 때 아주 젊었을 때 오셨구만요. 네. 김일성이 살았을 때.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대표님도 혹시 그 정치범 감옥에서는 몇 년 사셨나요? 제가 9년 8개월. 9년 8개월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14살, 5살 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10살 때 들어갔다가 19살 때 나왔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10살 때 아주 철이 없을 때 들어갔댔으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어느 대한민국 정치가를 가장 미워했는지는 잘 기억이 없겠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거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때 수용소 내에서도 그 서거에 대한 소식을 막 기쁘게 전하면서 정치범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제 교양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이 꽤 컸구나, 이건 내가 알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웅산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북한 정권이 뭔가 이제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렬했구나, 이걸 느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북한 정권이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 때까지 총체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가장 북한 정권에게 타격을 줬냐. 자, 이제 1위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92년도에 오셨는데 그 전에 한 10년은 감옥에서 사셨으니까, 어릴 때 사셨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감각이랑 이렇게 세계관이 트지 못했을 때 다 거기서 보내고 나와서는 또 인차 대한민국에 왔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북한, 평가하기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러나 저는 뭐 북한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왔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북한에서 1인가? 사실 6.25 전쟁 하면은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김일성에게 우리가 뺏기고 네, 또 2달도 못 돼서 대한민국의 전 영토를 부산 하나만 놔두고 다 잃었지 않습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김일성은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다 이겼다. 이 김일성이 고려의 왕 것처럼 통일 왕이 돼서 역사에 기록되겠구나. 김일성은 대단히 다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또 아주 애국 정치인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외교전을 활발히 벌여가지고 유엔 군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전 때문에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다 먹을 뻔했다가 못 먹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선유 장군이 낙동강 다부동에서 방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자, 이것 때문에 북한 인민군대는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피를 흘리면서 자강도 만포까지 쫓겨나갔고, 이제 김일성은 중국까지 도망쳤죠. 예, 이승만 때문에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다 먹을 뻔하다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엔군이 그 활발한 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유엔군이 들어왔고, 그 결과 이승만의 그 덕이라고 봐야죠. 공로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결과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다 먹을 뻔했는데 못 먹다 나니까
이승만이를 가장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공군이 개입 안 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을 다 점령했죠. 그렇죠. 예, 북진 정책 펼쳤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배짱 있게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연합해서 북한 지역을 수복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김일성이 겪었던 그 고통은 아마 이를 말하기 힘들 그렇죠. 것이고. 예,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김일성이가 겪은 고통이 굉장했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뭐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군이 그 전쟁을 끝내면서 자, 이대로 끝나게 되면 또다시 북한이 침략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본성은 침략자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 있는 한 김일성 집단은 계속 침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한미연합 체계를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예. 한미 상호 동맹을 예. 예, 만들어놨죠. 한미 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김씨 정권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게 대단한 업적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권이 정전선언하겠다고 지금 북한에 지금 알랑방구를 맞추는 것도 정전 다음에 평화협정 다음에 미군 철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3대에 고쳐가지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씨 왕조가 가장 미워했던 가장 중호했던 1위. 대한민국 예. 대통령 1위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어느 정도로 말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라 역사를 굉장히 많이 그 또 장려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신라를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말하거든요.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동족의 나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족의 수치다.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 계례가 돼 가지고 똑같이 신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미국을 비롯한 16개의 강대국들을 연합군을 끌어들여서 조선을 침략했다. 그래서 이승만을 우리 민족의 천만년 숙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천만년 숙적.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뭔가 영원한 숙적이다. 그러니까 매국노다 역적이다. 우리가 그 을사오적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을 5명 합친 것보다 더 역적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나게 타격을 주었고, 그렇죠. 이를 가장 정확하게 제일 많이 한 분이 이면 틀림없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1위. 2위는 누굽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저도 예상은 했어요. 네, 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북한에 어렸을 때 박정희를 얼마나 욕했으면 그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아직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을 북한이 패러디하는데 이게 시커먼 안경 끼고 입은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개로 만들었어요. 개로. 그 뒤에는 이제 미군이 이제 목줄 잡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어릴 때 계속 봤는데 박정희 정권을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매일 비난하고 매일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혹시 왜 북한이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박정희를 욕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네, 그런 세 가지로 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를 뭐 이승만처럼 우리 민족의 천만년 숙적, 을사오적 5명을 합친 것보다 더 역적 이렇게까지는 욕하진 않지만 그래도 2위 하면은 박정희를 찝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박정희를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그 김신조 테러 사건 아시죠? 맞아요. 네,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해서 내려온 거. 내려왔죠. 그 사건 다 우리 그 영화 신미도도 나와서 알고 있지만 해도 자, 그러니까 박정희를 이렇게 그 간첩들을 정찰조를 파견해서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할 정도로 김일성이가 박정희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로 박정희를 욕하는데 우선 제일 첫째로 욕하는 게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역적이다. 통일 반대. 네, 통일 반대가 유락 정보부장을 김일성이가 만나가지고 70년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그때 뭐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도 내놓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나는 통일하자고 성의를 다 보였는데 박정희가 이거는 역적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거를 파탄시켰다. 그렇게 하고 통일이 되는 경우에 국민의 지지가 다 나한테 김일성이나 김일성이한테 오기 때문에 대통령을 못 해먹고 쫓겨날까봐 통일을 박정희는 반대했다. 그리고 유신 독재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독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박정희를 통일을 반대한 유신 독재자로 첫 번째로 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아주 잘 펼쳤거든요. 그렇지.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경제 관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는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선 김일성이는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 했고 또 김일성이는 그 베트남 전쟁에 그 북베트남을 지원해 줬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또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남베트남을 또 지원해 줬고 예, 항상 이렇게 김일성이하고 맞서 싸우는 자세와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자 경제적으로 자기하고 게임했는데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정책이 더 훌륭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저 박정희가 그냥 살았다가는 앞으로 민심이 북한의 민심도 박정희한테 가겠구나. 그렇죠. 분명히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를 김일성이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박정희를 암살을 조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처럼 첫째는 그 박정희를 욕한 게 첫째는 통일을 반대하고 유신 독재를 했다. 둘째는 경제 정책에서 내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미워했고 무서워한 게 아니라 무서워도 했겠죠. 세 번째는 셋째로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난가북이 또 싸운 거 나갔다요. 다시 대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리승마하고 만나서 싸웠다면 두 번째는 박정희하고 만나서 싸우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동족을 해치려는 그런 남조선 괴뢰다. 박정희는 괴뢰 그래 박정희 괴뢰 패당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을 욕했고. 자, 그러면 3위는 누굽니까? 자, 3위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북한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김일성이가 암살하려고 한 대통령은 둘이거든요. 두 명이죠. 한 명은 박정희고 두 번째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다음 아웅산 폭파 사건을 우리 국민들 다 잘 아시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아까운 정치인들도 이 기업인들도 많이 또 그때 사망을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암살을 노린 대통령이 두 대통령인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3위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인데 왜 전두환 대통령을 가장 미워하는가? 우선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제가 그 정치 드라마 그 제4공화국인가 제5공화국인가 그게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금강산 댐을 쌓는 그런 내용도 스토리도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안변 청년 영웅 발전소라고도 말하고 또 그거를 다시 북한에서 무슨 발전소라고 또 말하던데. 금강산 발전소. 북한에서 금강산 발전소로도 하고 또 안변 청년 영웅 발전소라고도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발전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댐을 북한에서 왜 그 건설했는가? 실질로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물바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1차 타격이 아주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북한의 또 과학자 기술자들이 김일성이한테 이런 걸 보고를 해서 김일성이가 유사시의 목적, 뭐 단순한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고 유사시 목적을 대비해서 설계하고 만든 댐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방비 대책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금강산 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일성의 전략에 제때에 대응하고 맞서는 대통령이구나 전두환이가. 그리고 실제로 그 김신조 사건 때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려고 했을 때 그 사건 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또 굉장히 공로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이제 휴전선 일대에서 이제 뭐 쿠고 작원 전투가 막 벌어졌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전투지요. 근데 대한민국 국군이 단 한 번도 북한에 밀리지가 않았대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강하게 이제 밀어붙였고 그리고 이제 뭐 덕기만항 사건 때 그때도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치려고 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고 사과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무마가 됐는데 아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가지고 완전히 굴복시킨 그런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런 업적이 저는 있다고 봐요.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이 수해 나 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사실은 뭐 쌀이 없거나 천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에 쌀 지원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전두환 정권이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럼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러니까 북한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준비해 가지고 남쪽에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계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북한의 쌀을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 이 쌀 먹을 만한가 너무 한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 북한으로서는
그 쌀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김씨 족속이 가장 미워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제때 알고 대응했고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네, 봉쇄했기 때문에 가장 미워했다. 전두환 대통령을 오직 미워했으면은 암살, 아웅산테르까지 조작했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암살하려고 한 유일한 두 인물 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다. 이렇게 미워했다. 네.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급으로 순위는 지금 제가 4위를 찍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미워한 순위가 지금 4위지 어찌 보면은 제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더 미워하지 않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을 김정일이가. 네,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아니고 북한이 북한이. 북한이 그러니까 더욱 정확하게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왜 김정은이 가장 미워한 사람은 이명박이었다. 그러니까 자, 저는 그 역대 그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서 북한이 뭐 이승만은 역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역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은 역적으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뭐 평양에는 김일성 광장이 있고 또 각 지방들마다 그 각 도들에 다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 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이명박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휘발유로 달아서 불을 지르고 이명박 역적 불살라 죽여라 찢어 죽여라 이러면서 이런 대회를 했거든요. 불살라 죽여라 찢어 죽여라 쥐명박이 찢어 죽여라 이명박 대통령을 지명박이라고 하면서 그 지명박이라는 이름은 남쪽의 좌파들이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대회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한 달 동안. 네.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불살라 죽이라 찢어 죽이라 이런 거를 북한 전역에서 이거는 북한 역사에서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건대는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더 미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그러면은 왜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김정은이가 네, 김정은이가 미워하는가 하니까 그 이유는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조문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문을 거부해 버렸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거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미국의 앞잡이고 괴뢰 역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가 조금도 흐르지 않는 완전히 미국화된 역적이다. 하고서 뒤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조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그런 이명박 대통령을 불살라 죽여라 찢어 죽여라 대회를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미워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초기에는 약간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서 욕하질 않았습니다. 안 욕했고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김정일을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뭐 박근혜 여사 해가지고 여사로 했었는데. 네, 아주 박근혜 여사님께서 박근혜 여사께서 해가지고 그 신문 방송 보도들에서 떠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 박정희는 그 이렇게 우리 김일성 수령님한테 망고 대역적의 죄를 짓고 머리를 둘 수 없었는데 그 딸 박근혜는 그래도 민족적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잘못을 빈다. 뭐 이렇게 또 강연을 하고 완전히 날조 왜곡. 예, 그 역사 날조 왜곡하죠 그렇게. 그래. 뭐 우리 또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랬대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민족적인 양심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박근혜 여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와서 물불 끓었다. 이러면서 그래도 아주 박근혜 여사하고 이렇게 완전히 뛰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박근혜를 욕하기 시작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느 때부터 욕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8.15 강복사를 하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니까 흡수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동포들이 다 오라. 통일은 대박이다. 이러면서 지금 결국은 흡수 통일하겠다죠. 결국은 총체적으로가 이렇게 하니까나 그전에는 박근혜 여사라고 하던 게 그 신문에서 그걸 몽땅 신문 보도에서 다 삭제를 시킨 거예요. 삭제시켜버리고. 몽땅 삭제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미친년 빌라 쌍소리 다 하는 겁니다. 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결국은 제5일로 또 이렇게 가장 욕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북한 내부의 보위성 조직에서 러시아 쪽 보위부 라인들이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할 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그거를 뒤에서 사주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고역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탄핵을 막 북한이 막 주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탄핵당할 때 마치 자기네가 마치 이긴 것처럼 기뻐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에서 한 달 내내 그 탄핵 보도를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순위 매기긴 좀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기점으로 북한 김씨 왕조가 그를 얼마나 중호했고 얼마나 이제 미워했는지 그렇죠. 이제 알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역사의 그 무죽천 황제라든가 또 그 서태후라든가 이런 또 악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악녀들보다도 더한 악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을 욕했고 또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년이 시집도 가보지 못한 년이 그런 막말까지 막 했고. 정치를 한다고 난리야 뭐 이렇게까지도 하여튼 이런 욕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자 지금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장 미워한 대통령들 5명을 짚었는데 자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북한이 가장 미워한 5명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우파였다. 그렇죠. 하나같이 좌파 진영이 아니고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이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미워한 대통령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에도 나와야 되고 우파에도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관되게 보수 정권만 미워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좌파가 정상이 아니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되기 전에 좌우가 다 잡았지만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는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동독의 뭐 정권이나 동독의 정보기관이 좌파를 어떻게 하거나 우파를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좌파는 완전히 북한에게 거의 매수당했거나 그들의 지도를 받는 하청기구로 전락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북한 정권이 평가하는 남한의 대통령 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유익한 대담에 나와주신 우리 이제는 말하련다 TV의 우리 최하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우리 최하동 교수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최하동 교수의 유튜브를 많이들 구독을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